자, 흥을 아는 작가가 흥한다고 하는 거예요. 홍대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광중 속에서 해금을 연주하시는 분을 즉흥적으로 섭외해서 아리랑을 불러요. 자, 나중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떼창을 한단 말이죠. 이거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실 텐데, 처음 만나고 여자분이 해금을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고 버스킹 같이 이제 합주를 하자고 했는데 악기를 보니까 해금이야. 해금하면 우리가 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아리랑 아니겠어요? 아리랑을 합주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여자분이 그냥 혼자예요. 나중에는 드럼이 들어오고 베이스가 들어오고 뭐 젬베가 들어오고 막 하는데, 나중에 관중들도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사이잡은 랩 넣고 하나의 어떤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날 처음 만났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흥이 있어요. 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자분이 스토리랩을 하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흥을 아는 작가가 진짜 흥해요.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음악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뭐죠? 감동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더 특화가 돼 있어. 예전 조선시대 때나 마당놀이 할 때 얼마나 신났을까. 옆에 모르는 사람이랑 얼쑤하면서 놀고 박수 치고 웃고, 부끄러운 거는 둘째 치고 우리 민족의 정서는 바로 흥이에요. 흥. 뭐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 이런 게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노래나 뭐 공연 혹은 뮤지컬, 영화 이런 것만 흥을 같이 나누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책하고 독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멈춰있고 고요하고 그저 평안한, 아주 릴렉스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게, 책 혹은 독서만큼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장르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야. 아마 활자로만 이루어진 딱딱하기 그지없는 책이 어느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캐릭터들 간의 갈등과 스토리가 엮이고 또 엮이면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요. 독자들은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서 정신없이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흥이에요. 흥. 어떤 흐름 자체가 거대하게 만들어지고 그 흐름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딴 생각을 못하게.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있지 않아요? 소설이든 뭐든 진짜 재밌게 읽으셨던 책들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읽으시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반야신경 하시고 뭔가 깨달음 얻는 분들 보셨죠? 하루 종일 외소설에 빠져본 그런 기억도 있었을 거고. 자, 그게 바로 흥입니다. 흥을 안다면은 음악 같은 거, 버스킹 이런 것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이 느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은 누가 짜거나 그런 거 없어요. 대본도 없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어. 신호 없어요. 플롯 없어요. 그냥 즉흥이에요. 즉흥.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에는 놀 줄 아는 게 있어요. 아주 그냥 깊숙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뭔가 판만 깔리면 놀아. 술 한잔 들어가, 맥주 한잔 먹고 하면서 신나게 놀아먹어. 그날 처음 봤는데 그냥 친구 되고. 우리 2002년도에 붉은 악마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경기장 가서 누가 알아요. 근데 뭐 옆에 사람 우리가 골 넣으면, 안정환 골 넣었을 때 막 미치고 막 난리 나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민족성인 것 같아요. 이게 장르에도 똑같다니까요. 웹소설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웹소설은 논문이 아니에요. 혹은 뭐 과학도 아니고 수학은 더더욱 아니죠. 머리가 아프게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즐기고 오히려 가볍게 가주는 게 좋아요. 가볍게 가주자가 핵심이에요. 가볍게 가주자. 너무 고민하잖아요.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기괴한 글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겪고 계신 상황이죠? 나는 글쓰기 너무 힘들어. 1화 겨우 쓰고 2화 쓰는데도 꾸역꾸역 써야 되는데 플롯은 잡아놨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노잼일까봐 걱정되고. 사람 미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애꿎은 글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냥 글만 수정했다 지웠다 수정했다, 뭐 조금 문장 고쳐봤다, 묘사 고쳐봤다가, 단어 고쳐봤다가, 뭐 넣어봤다가, 저거 넣어봤다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쳐가지고 만족이 되시던가요? 수정했더니
마음에 드시던가요? 이런 경우 많죠. 고치면 고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 지금 이게 수많은 작가님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겠죠.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무한 수정만 하시는 거예요. 무한 수정 안 좋다는 거 알아요. 다 여쭤보면은 무한 수정 안 좋다고 그래요. 근데 무한 수정 하고 있어. 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미치겠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글은 작가의 심리 상태, 감정 상태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 전해져요. 어렵게 쓰면 어렵게 전해져요. 고민이 쓸데없이 많으면 또 그렇게 전해집니다. 무거워져요.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투머치 토커처럼 너무 산만해지고. 왜? 제대로 작가님들이 본인의 글을 즐길 줄 모르니까. 이 앞서서 즐긴 적이 많이 없으니까. 즐거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도 마음인데요. 재밌게 즐긴 적 없다는 건 뭐냐면, 학창시절에 맨날 공부만 하던 애가 MT를 갔어요. 대학교 가서. MT 가서 걔가 잘 놀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놀아봤잖아요, 걔는. 근데 고등학생 때 당구장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했던 친구들이 MT 가면은 미친듯이 잘 놀죠. 아까 홍대 버스킹 같은 경우도 거기 나가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걸 창피해한다? 그걸 마음대로 못 즐겼던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섞여서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사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이 보는 글들이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인풋이 너무 무거운 글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냥 여러분들의 무거운 취향에 맞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 재미있는 글을 봐도 내 취향 아니야 던져버리고, 혹은 재미있는 글을 보는 걸 좋아하지만 이걸 또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분석을 하지 마세요. 진정으로 이 글을 즐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을 보실 때는 그냥 재밌게 흥겹게 즐기세요. 그래야 나도 내 글을 쓰면서 즐기죠. 왜냐면 내가 그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저기 채팅에 연K 작가님 그 말씀이 지금 현판이고 초보인데 이혼물 때문에 억지로 수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혼물 재밌습니까? 제가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혼물 재밌으세요? 재미없는데 수정하니까 재미가 없죠. 뭐가 재밌는지도 모르고 수정을 하는 거니까. 트렌드에 함몰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중요한 것은 그 트렌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열광적인 반응,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혼물이 유행인데 지금 보면 문피아도 이혼물이 꽤 유행을 해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이혼물 쓰면 투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연K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나요? 이혼물 쓰시니까 반응이 오시나요? 혹은 작가님이 재밌게 쓰실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트렌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겉모습만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재미를 모르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투데이베이스에 올라가는 작품들 있죠? 그 작품들은 그 작가님이 이혼물을 되게 재밌게 보시고 어쨌든 그 웹소설 되게 즐기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밌었으니까 독자들도 재밌게 볼 수 있게 글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내가 이혼물이 재미없잖아. 근데 뭐 유행하니까 나도 트렌드 따라가야지. 여기 트렌드를 가야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재미없고 내 취향도 아니고 내 힘을 넘어서는 내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건데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저거 쓰면 다 될 것 같으니까 마치 대한 카스테라가 유행했을 때 나도 카스테라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레시피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모양새도 엉망이고 포장지도 엉망인 채로 그냥 그럴듯하게 카스테라 그 모양만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팔릴까요? 간은 안 맞아서 짜고 그리고 뭐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팔리겠어요? 그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트렌드를 모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맹목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따라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과연 재밌게 읽었는가? 이런 류들을 나와 취향이 맞는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혼물 유행하면 이혼물 따라가고 망나님을 유행하면 망나님을 따라가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만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왜 그걸 해야 되죠? 트렌드는 알아야 되지만 따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는 해야겠죠. 트렌드라는 게 이온물이고 이온물의 특성은 어쩌고 이온물이 왜 유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온물이 왜 유행하고 도대체 왜 대리만족을 주는지 여러분들 이온물이 왜 인기를 얻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트렌드를 따라가서 쓰더라도 왜 유행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부남이니까 유행하는 거예요. 유부남, 그러니까 문피아의 어떤 남성향 독자들이 거의 유부남이 많다 보니까 그게 유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감정선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를 따라 한다고 해서 그 감정선이 전달이 될까요? 그게 공감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왜 유행했는지도 모르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을 못 시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트렌드가 유행했다고 다 따라해서 다 망해버리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간파한 작가들이 투데 베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고, 유로 연재했을 때도 물론 누군가가 유행시킨 거를 따라했음에도 성공하는 경우가 이미 그 속에 있는 어떤 핵심을 파악을 하고 공감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겉모습만 따라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다 통하는 얘기예요. 핵심이 뭐예요? 유부남끼리의 어떤 대리만족, 좀 현실에서의 희망사항, 이런 걸 대리만족을 시켜주잖아요. 같이 즐기는 거 아니에요. 유부남들끼리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우리 와이프는 에이씨, 막 이러면서, 나 진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좀 맨날 잔소리. 야, 너네 와이프는 착한 줄 알아. 우리 앞에는 말이야, 용돈, 한 달에 5만원 밖에 안 줘? 하면서. 야, 너 고등학생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유치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유부남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감하는 거잖아요. 공감하고 자기네끼리 뒷담화를 하면서 흥겨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재밌어야 돼요. 내가 재밌어야 이 주변에 나를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까 금방까지 나를 몰랐던 관객들을 춤을 추게 만들고 떼창을 하게 만들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든다고요. 내가 재밌어야 돼. 트렌드를 따라 쓴다 해서 여러분들도 꼭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모르면 따라하지 마세요. 이걸 왜 따라해요? 내가 재밌었던 예전에 유행했던 망나니물 예전에 재밌었어. 나한테 취향이 맞아. 그럼 그거 쓰세요.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재밌게 써야지. 왜 고통받으면서 글을 쓰세요? 자신이 재밌지도 않는 글을 그냥 또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수정하고, 이거 시간 낭비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트렌드보다 개인 역량과 필력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선 개념이 필력이든 뭐든 다 좋은데, 이것도 필요한데 역량도 좋은데 내가 즐기란 얘기예요. 글을 쓰시란 얘기예요. 필력, 개인 역량, 사실 즐기는 걸 못 이겨요. 내가 진짜 너무 재밌게 써, 이 글을.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을 못 받았어도 글쓰기가 되게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면서 그게 좀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해요. 이런 작품들은 제가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 못 봤어. 거의 탄탄해요. 어쨌든 그래도 꾸준하게 나가. 내가 즐겼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전파가 되면서 독자들도 감정이 전이가 돼가지고 매니아층이 만들어지고, 이 작가님 되게 이런 장르에서는 되게 재밌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작가들이 많단 말이죠. 필력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경직된 상태에서 내가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필력이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아무리 멋있게 쓰고 싶어도 내가 그 장면을 못 즐기겠는데 무슨 필력이 나옵니까? 온갖 미사욕으로 치장하고 묘사로 눈을 가려도 생명력이 없는 죽은 글. 어린애들 그 그림일기 쓰는 거 보면요, 너무 유치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왜냐? 걔네들 너무 신나게 쓰고 막 그리거든요. 아빠는 대빵만하게 뚱뚱하게 그리고 엄마는 세상 예쁘게, 말도 안 되는, 현실에도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너무 재밌어. 걔네들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보이거든요. 너무 유치해요. 맞춤법도 다 틀리고 필력이 어딨어요.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눈에도 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옆에서는 엄마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필력이 있어요, 여기. 그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흥이 없다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글을 즐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그 글 쓰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독자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내가 재밌지 않은데 어떻게 독자들이 재밌게 읽어주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웹소설은 고통스러운 장르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가서는 200화 넘어가고 이러면 너무 짜증나긴 해. 너무 힘들어.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데, 첫 시작부터 너무 고통스럽게, 남들은 다 즐겁게 놀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쓰이지 마세요. 고뇌와 고민과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즐거운 고뇌와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웹소설을 읽는 것 중에 재미있게 읽었던 걸 없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글들부터 시작을 하세요. 나중에 먹고 사는데 힘들 때 쓰는 글들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 생계를 위해서 쓰는 글들은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유도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겉모양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도 사실 베스트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글이 아니고 재밌는 글, 자기가 되게 재밌게 읽고, 근데 자기가 재밌었던 글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글들과 주파수가 맞아주면, 방향성이 딱 맞아주면 가장 좋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베스트 작품들만 골라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준을 그렇게 잡아드렸던 이유가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읽는데 쓰는 거 말고 선물 이거 봤는데 재미없네. 그 특정 작품만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나랑 안 맞을 수 있고. 근데 다른 작품 이연물을 봤어. 이거 진짜 재밌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마세요. 읽으시는데 골고루 보세요. 하나 보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작품 바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이영도 작가님 되게 좋아해요. 책 다 소장했었고. 그렇지만 2022년도에 이영도 작가님은 잊혀야 됩니다. 지금은 왠지 아세요? 수많은 작가님들이 이영도 작가님의 폴라리스 랩소디 피맛에 눈맛에 지금도 따라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본인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하얀 늑대들 지금도 따라해. 잊혀져야 돼요. 아니면 이영도 작가님이 요새 그런 스타일대로 오셔가지고 대박 쳐주시면 저도 팬으로서 굉장히 고맙죠. 근데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유진성 작가나 황제펭귄 작가나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와야지 우리는 트렌드, 최신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건설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냉정하게 좀 한마디 드릴게요. 웹소설이 안 맞는다, 안 읽힌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솔루션 들어가도 어떤 컨설팅을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바뀌질 않고 바뀔 생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애초에 그 무의식에는 웹소설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인풋도 없으면서 열매만 따려고 해요. 웹소설 시장에 왔으면은 과거에 어떤 순문학에서 몇십만 부를 팔았다 뭐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뭐 드라마 작가든 뭐든 60% 드라마 작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내가 웹소설 써봤는데 안 돼, 안 먹혀. 그러면 웹소설 시장에 자기 자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웹소설도 그래요. 수준이 낮아 보이기도 하고 위치하고 그렇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 웹소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팔리는 걸.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웹소설 시장에 높은 수익을 바라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규칙을 따라야죠. 지금 웹소설 못 읽겠어가 좀 깔려있는 것 같아요. 저 이영도 작가님이나 뭐 이런 게 예적 그거랑 지금 웹소설이랑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런 웹소설이 된 거거든요. 예전에 이곡갱에서 더 보편화되고 대중화된 게 지금 웹소설이잖아요. 이게 취향이 안 맞아. 웹소설 시장에서 글을 쓰시겠다 오셨다면은 읽으셔야 됩니다. 못 읽겠어. 이게 절대 그러면 죄송한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극히 낮습니다. 인풋이 안 되는데 어떻게 씁니까? 이 웹소설 시장에는 웹소설 시장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히지 않고 같은 한글이라고 같은 언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그대로 쓰시는데 그거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까지나 요새 최근 웹소설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작가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읽으세요. 안 읽힌다. 난 진짜 웹소설 글 읽는 거 너무 좀 그렇다. 그럼 여기서 글 쓰시면 안 됩니다. 신춘문예나 이런 데 도전하시는 게 시간 낭비 안 하고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조선시대 선비가 아닙니다. 시조 옳고 점잖게 경련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의 차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마당놀이 하면서 사람하고 탁주 한잔 하고 신나게 덤블링 하고 노는 거지. 그냥 와 웃고 떠들고 박수 치고 이게 웹소설 시작이에요. 이게 흥이란 거예요. 이게 이 차이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돼. 여기 내 세상이야. 막 박수 치고 싸움 나고 너 신나가지고 머리 쥐어뜯고 이러고 있는데 선비랍시가 딱 채통을 지키지 못하겠는가 이러는 건 똑같다니까요. 왜 남들 노는데 와가지고 그런 반응을 하냐는 거죠. 그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흥을 아세요. 이 사람들 과연 왜 흥을 느끼는가? 이것도 고민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왜 재밌게 놀고 흥겹게 노나? 이걸 또 고민해서 논리적으로 납득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신났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먹는 탁주 한잔 하고 그냥 배 까고 노는 거야.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흥이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왕 놀려고 왔으면은 신나게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 이제부터 놀아볼까 하면 놀아버리세요. 본능을 속이지 마세요. 이 웹소설 시장에 와서 안 읽힌다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그만한 웹소설들을 안 찾아보신 것 같아요. 웹소설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것 중에 취향에 맞는 게 없을까요? 과연? 안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왜 안 찾아보시고 이 웹소설 시장은 너무 유치해 왜 이러고 계시죠? 지금 상빈님 말씀이 맞아요. 열혈 독자가 오히려 대박 작가가 돼요.